포스코 건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짜자작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 사실 포스코 건설을 둘러싼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냥 단순하게 이걸 리서치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석 자료를 보면 결국은 수주했다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주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사실은 그 수주를 하게 되면 그냥 수주 역량이 최근에 고도화되었다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수주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일단 조금 최소화하고 적당히 하자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을 좀 어필을 하자는 의미에서 좀 저는 균형 있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포스코 건설의 미래 방향성을 그린 그다음에 디지털 요 두 개의 결합으로 확실히 보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을 딱 타겟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신재생 발전과 그다음에 수소 시범 도시 등에 대한 지금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포스코 건설은 그린과 디지털 분야의 프로젝트를 타겟화해서 지금 엄청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하고 있으니 지원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만 사실 어필하기에는 사실 요 어떤 아젠다가 좀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포스코 건설을 지원했냐? 즉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언급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저는 이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수주 확대의 기대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얘기가 나온다. 결국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게 최근에 딱 이 고정돼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요 글로벌 신사업, 즉 주요 글로벌 신사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한가운데 있는 게 저 두 가지 키워드이거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회사 지원 동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역량 자체는 결국 앞에서 언급됐던 비전 분석 때 나왔던 것처럼 주요 글로벌 신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플랜트냐 그게 뭐 건설 일반 건설이냐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접어두고 보자면 보통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혹은 완전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그에 수반되는 형태의 건설 니즈 혹은 범건설업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뭐 일괄 수주에 대한 니즈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주 특정한 형태의 사업이 아닌 이상은 결국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 포스코 건설에서의 플랜트 역량 등이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글로벌 신사업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가치가 폭등할 것들, 그 다음에 그 주요 신사업들 중에서 사실은 그 수주, 즉 물량 자체가 증가할 것들, 혹은 중요도가 떨어질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전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타겟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있구나.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요 신사업에 대한 사전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사업은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 포스코 건설의 역량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과 또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포스코 건설이 지금 회사 전용을 쓴다. 이건 순수하게 하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겟이 어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했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회사 지원 동기에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건설사들 또 많은 포스코의 계열사들이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채권 발행했고 최근에 ESG 평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협력사의 구축 진행하고 그다음에 상생 대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좀 합쳐서 볼 필요는 있겠다. 결국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거나 형식적 의미거나 아니면 평가 그 자체를 위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보여준 포스코 건설의 행보는 그 ESG 경영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에서 말이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수주했다 이런 것들을 빼고 본다면 바로 안전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조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최근 1, 2년간 이와 관련된 형태의 사실은 PR 그다음에 내부적인 형태의
홍보 등이 많았음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안전벨트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면 어떤 형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은 뭐 최근에 이제 뭐 현장에도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도 띄우고 현장 관리자들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죠. 현재 어떤 안전도에 대해서도 수치화하고. 즉 이 두 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이건 뭐 스마트 안전벨트는 이제 뭐 본인이 서 있는 높이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즉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를 그냥 의식으로 두지 않는 거지 지금 근로자들의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기술과 결합하고 조합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실질적인 현장 체감을 완성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직무에 따라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포스코 건설이야? 실질적인 현장 체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스코 건설이 속한 이 건설업에서 실질적인 현장 체감을 통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안전을 의식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조합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수주를 좀 제외하고 보자면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해수 담수화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수 담수화 관련돼서는 이미 전남 광양 동호안에 여러분들 플랜트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지.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비전에서도 봤지만 포스코건설의 방향성 자체가 EPC와 O&M이 약간 사업 전략 자체와 방향성에 있어서도 구분되는 형태 그 다음에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였다면 이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EPC와 O&M 이걸 전부 다 합치는 그걸 합쳐서 제안하는 패키지들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계, 조달, 시공,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지 보수 형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설계 자체의 고도화, 사실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 형태가 되니까 그다음에 설비 성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고려되는 거. 당연히 운영 비용이 최소화는 왜냐면 처음부터 해당 부분이 고려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고객사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해수담수화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인 기술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역삼투막 트레인 기술까지도 특허를 취득한 상태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해수담수화 사업과 관련된 경쟁이 강화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EPC 역량과 O&M 역량을 모두 합친 이 패키지들을 통해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이러한 형태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의 증가까지.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경쟁력이 지금 총망라돼 있는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살 운영을 해보고 기술도 있고 근데 패키지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패키지들에 대한 거 운영 경험, 실질적인 운영 경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술 특허에 대한 거 세 가지를 기반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